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함부르크에서 독일 이야기를 보내드리는 이영규의 TV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말 같지만 아주 가장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자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래저래 많이 핑계를 대면서 우리나라 가정에서 또 여성들이 애를 낳는 것을 기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외국에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해서 걱정하겠어요. 근데 가만 이런 대학에서 연구조사에도 출산율 관계에 대해서가 나오면 우리나라를 하나의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가 어쩌자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더 힘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 어려운 조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할 정도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계에서 꼭 출산율 하면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요. 제가 독일에서 오래 삽니다만 독일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아동보호시설, 또 학교에서도 공부를 마치고도 계속 남을 수 있는, 또 기타라는 이런 유아시설, 여러 가지 국가에서 사회정책상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런데도 독일에서도 그렇게 애를 많이 안 납니다. 제가 길가에 가면서 독일 부인이 애를 만약에 셋을 다리고 다닐 아주 드문 얘기입니다만은, 그럴 때 제가 그 여자에게 칭찬해요. 당신이 애국자라고. 다른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애국자라고. 근데 제가 65년도 독일 처음 와가지고 함부르크 대학 제가 들어가서 어떤 사회학자 교수하고 참 의미 있는 대화를 했는데, 근데 의미 있는 대화가 저보다도 그 사람이 더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도 대가족 제도를 감행하고 있다.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가 이런 큰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 의존 속에서 사랑 속에서 잘 살고 있다 하면서 대가족 제도를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거기 제 말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68년 시작되던 해입니다. 독일의 68년이 어떤 해입니까? 이 좌파 세력들에 의한 하나의 성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대단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독일의 전통적인 문화를 뒤집는 그런 환경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회학자 교수가 참 우려되는 가운데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가족 제도를 아주 관심 있게 듣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출산 문제는 독일도 문제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 남북 문제보다도 출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이 사실을 적시하면서 잘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유럽 집행위원장으로 새로 뽑힌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의 예를 제가 한 가지 든다면, 이분은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기민당에 이제 들어가서 정치 생활을 하고 지금 앞으로 5년간을 EU를 이끄는 그런 유명한 여사입니다. 이분이 물론 니스삭슨 주의 아버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이를 7이나 낳았어요. 아이를 7이나 낳고 그 애들을 다 키우고 의사생활하고 지금은 유럽 전체를 이끄는 큰 일을 담당하면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애를 7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독일의 유명한 잡지 슈피겔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 여자는 기민당 소속입니다. 기민당의 핵심 정책은 뭡니까 했더니 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이 가족이죠 그러더라고. 가족의 최핵심적인, 즉
전 100% 맞는 말입니다. 가족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사회가 건전해야 나라가 건전한 거 아닙니까? 이 가족 자체가 파괴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싱글족이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 없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늙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늙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 서양보다도 한술 더 뜬다고. 참 어떻게 보면 묘한 나라기도 하고 진취적인 나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나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점을 서양에도 우리는 옮겨줘야 되는데 그 서양 것이 뭐 좋다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활동하는 그런 그 행동을 취할 때마다 제가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과연 젊은이들의 옳은 일인가? 제가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1983년부터 제가 2015년까지 30여 년간을 제가 한국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한국과 독일을 1년에 2번씩 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양쪽 사정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양물을 받아들일 때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또 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다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한수도 뜨는 이런 우를 부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우리의 좋은 점을 서양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유교 사상에서 나타난 예의범절, 예의범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건 우리가 서양에 알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서양 건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게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절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출산 문제요. 출산 문제 우리 심각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앞으로의 상황에서 외국인까지도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정주부, 가부장들이 또 우리나라 사회정책대로 좋은 정책을 많이 가면 많이 돕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가정의 부부의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간호원 출신과 결혼을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옛날에 토론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밖에 안 했는데 저는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지금도. 근데 같은 조건에서 광부와 간호원 이런 분들이 결혼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형제도 낳고 뭐 사형제도 낳고 이런 사람들이 훗날 지금 오래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10명이면 거의 9명이 다 잘 돼 있어요. 요 근래 제가 나가는 한인교회에 나가는 우리 신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80 이상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런 조건에서 여기 와서 일한 사람 가정인데 그 아들 셋이 딱 교회 앞에서 우리 조문객을 받더라고요. 튼튼한 아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어떤 형태의 어려운 조건이라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지금 셋만 낳아도 이것이 가정에게도 좋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훗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를 살려야 돼요. 자기 개인의 입장,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생각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저 북한의 위협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인구 감소 추세로 혹시 어떻게 되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애를 저는 많이 낳으라고 종용하고 싶고 저는 앞으로 저 개인의 캠페인 운동으로 젊은 이런 가정을 대할 때마다 젊은 여성들에게 저는 지금도 얘기하겠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라. 그것이 가정을 위해서 좋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좋고 세계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말이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나 해방, 외종 때 해방, 그리고 6.25 그 후 그 곤란 속에서도 그때는 그래도 출산율이 좋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출산율이 너무 좋다고 우리가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 후 어떻게 된 거예요? 서양 문물과 밀접하게 접하면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이제 낙후되지 않았나. 우리 애들을 많이 생산해야 그 가정을 위해서 좋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늙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저도 젊은 세대를 살아왔지만 사람은 늘 늙습니다. 늙었을 때 어떤 관계에 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나라를 이루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쉬운 말 같으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바로 애국자다. 이게 애국자예요. 딴 게 애국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애국심의 전체라고도 과언이 하는 그런 생각을 먼 나라 독일에서 생각하면서 즉흥적이고 참 약간 감정이 섞인 저의 우리나라에 대한 호소지만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